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참여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수급 불패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이끄는 시장의 추세를 점검해보고 개인 투자자분들 향후 방향성까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ISIC 한규영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선 이 외국인들 수급 포지션부터 화면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오늘 또 여러 이슈와 함께 보급형폰과 홈 오피스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 모니터를 출시했다는 소식까지 겹쳐 있습니다. 오늘장 외국인들 1위로 순매수세 넣어주고 있고요. 또한 셀트리온은 제약바이오주 강세에 힘입어서 오늘 외인과 또 기관들 동시 순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커머스 시장 강화라는 소식을 조금 들고 온 네이버 가 오늘 3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또한 2차 전지 여전한 강세 속에 LG화학 같이 이름을 올렸고 또한 5위에는 카카오가 이렇게 나란히 등재돼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디톡스 시젠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에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6거래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WCP도 오늘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게임주들 강세 오늘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3위에 이름을 올렸고 또 위메이드는 이 현재 게임과 블록체인을 융합해 NFT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오늘장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그럼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스피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종목 외국인들 카카오에 매수세 유입하고 있는데요. 현재 카카오 또 어떤 이슈로 좀 움직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장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동사는 국민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메신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커머스, 그리고 모빌리티, 페이, 게임, 뮤직 등 콘텐츠를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동사의 주된 매출 구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동사의 매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플랫폼 부문이 약 52%, 그리고 콘텐츠 부문이 약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부문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이는 신규 사업에 지속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B2B 행보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이제 카카오 브레인은 기술 트렌드 센서 역할을 또 하고 있어.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이 계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죠. 동사의 메신저 사업 부문인 카카오톡에서 인공지능을 통해 이모티콘 창작 활동에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에 동사는 AI가 활용돼 만들어진 이모티콘 입점을 제한하고 있다고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학습에 대한 저작권 인정의 여부, 그리고 해당 기술 사용의 상품 유료 판매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아직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올해 안에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을 통해서 생성 AI 활용 이모티콘 입점 관련 정책을 마련할 거라고 방침을 내렸습니다. 간단한 이슈 속에서 최근 긍정적인 소식이 두 개나 있는데요. 첫 번째, 동사의 산하에 있는 카카오 모빌리티는 GS 글로벌과 친환경 모빌리티 활성화 및 리사이클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친환경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나설 예정이라는 건데 카카오 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에 GS 글로벌 자동차 수입 판매 사업 인프라 등을 접목을 시켜 이제 전기차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또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며 대기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인 거죠. GS 글로벌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는 전기차 택시 보급과 전동 바이크 사업 등으로 배터리 관리 폐배터리 활용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인데 양사는 또 폐배터리 활용 및 재처리 등으로 그린 모빌리티 사업을 전반에 협력해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카카오 엔터라는 엔터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K-팝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하며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어요. 웹툰 웹소설의 K-팝으로 기업 체질이 전환이 된 건데요. 4세대 걸그룹인 아이브 성공 속의 코로나19 엔데믹으로
K-팝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이 재개된 점이 가장 컸습니다. 또한 지난 4일 금융강동원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매출 약 1조 8천억 원으로 카카오 주요 계열사 중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문별로는 스토리, 뮤직, 미디어 등이 있는데 뮤직이 전체 약 47%를 차지한 것입니다. 기존엔 IT 기업의 웹툰, 웹소설 계열사라는 점에서 카카오 엔터와 네이버 웹툰을 비교하는 시선도 많았지만 이제 양사의 DNA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업 다각화를 조금 보이고 있는 카카오인데요. 그중에서도 또 콘텐츠 비중이 좀 절반 이상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카카오 엔터의 선방도 조금 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지난해 K-팝 좀 이번 1조 원 매출을 좀 달성했다라는 호재의 소식과 함께 계열사 중에 가장 큰 매출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한 카카오 모빌리티도 이 여러 GS와 함께 업무 협약을 좀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좀 호재가 가득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 카카오 현재 이 개인 투자자분들 좀 접근이 용이할지도 궁금한데요. 현재장 좀 어떤 매매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까요? 네, 먼저 동사는 성장주라서 금리 인상에 하락한 다음 이제 5월 FOMC 회의 때 이제 0.25%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금리를 인상한다면 충격을 받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크겠는데 현 시점으로는 사실 불편한 부분이죠. 네, 60일선이 수급선인데 이게 왜 수급선이라면은 한 달은 20거래일, 60일이 되면 세 달이고 세 달이면 1분기, 분기 실적이 나오게 되겠죠. 분기 실적을 보고 외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자주 왔다 갔다고 하는 만큼 수급선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60일선을 돌파해 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매출이나 실적이 좀 동반되면서 강세가 나와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60일선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목표가 62,500원 말씀드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지난 1월 9일에 7%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오면서 갭 상승이 2.6% 올랐는데 그 부근이 하방 121선 부근인 만큼 약세가 나온다면 58,0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손절가 5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호재가 가득한 카카오 이 매수 포인트를 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된다 말씀해 주시면서 매수를 현재가로 조금 잡아주셨고 목표가는 62,500원, 또 손절가는 58,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젠인데요. 시젠 제약바이오 관련주도 오늘 강세인 만큼 또 시젠도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 속에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사는 유전자 분석 상품, 유전자 진단 관련 시약 및 기기 개발을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즉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원인을 감별하는 분자 진단 시약 개발 제조 공급 업체입니다. 연결 대상 법인으로 진단 시약 및 장비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법인 회사를 9개나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동사의 백신 전문 국제 비교인 국제백신연구소와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에서 약 5만 병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줄여서 HPV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HPV 검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HPV 부담 연구라는 이름으로 오는 8월부터 최대 5년간 방글라데시와 네팔, 파키스탄 등 아시아 3개국과 가나, 탄자니아, 잠비아 등 아프리카 5개국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 국가들은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은 반면에 여성들의 HPV 검사에 접근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입니다. 이번 연구는 각 국가의 50세부터 90세 여성의 HPV 28종의 유병률 등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특히 18세에서 23세를 대상으로 2년에 걸쳐 고위험군 HPV 감염이 자연히 소멸되는지 지속 감염으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추적과 검사를 하고 관련 인자를 구명할 계획이라고 소명했습니다. 이번 연구의 결과는 향후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 정책과 자궁경부암 예방 프로그램 수립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을 밝혔는데요. 이는 동사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향후 백신에 대한 독점권을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주가 흐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최근 동사와 같은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엑세스바이오로 구술수에 오르고 명함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이러한 이유는 동사는 코로나19 이후 불어나는 매출에 따라
생산시설을 비롯해서 인력 규모와 연구개발 비용들이 폭발적으로 늘렸지만 일시적인 매출 상승이 끝나면서 이 마땅한 탈출 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엑세스바이오는 이제 반면에 매출 급증에도 무리한 사업 활성보다는 지분 구조 안정화들을 진행하면서 향후 사업을 차분하게 준비 중이어서 매출 구조 또한 대조를 또 보이고 있어요. 지분 구조에서도 좀 차이를 보고 있는데 이 동사일 같은 경우 창업자인 천종윤 대표가 최대 주주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어 천 대표를 포함한 친인척 등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약 31%가량을 차지하는데요. 최근 진단키트 업계 창업자였던 대지주가 경영권을 포기하고 이제 지분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너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경우 일정 부분 리스크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매도 이슈도 나왔었는데요. 그 시기가 지난 3월인 만큼 어느 정도 소화를 해준 상태고요. 어제 외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 횡보가 이어지면서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강세에 놓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시젠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우선 연구용 HPV 진단시약을 아프리카 등에 이 5만 명분을 공급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진 만큼 기술력도 조금 보장돼 있는 이런 기업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이 기관 역시 꾸준한 매수세 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이쯤에서 좀 궁금하겠습니다. 자, 이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사실 현재 매수가는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21선 부근인 27,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지난 52주 이제 부근인 지금 잠시만요. 부근인 그 방에 보이겠습니다. 네, 현재 이렇게 해서 현재 구간 충분히 매력 있는 이런 가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렇게 짚어주셨고 목표가는 27,8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외국인들 양시장 좀 수급 상황 조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기관 투자자들 수급 상황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스피와 또 코스닥 시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들 동반으로 조금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히 눈에 띄는데 일단 기관 투자자분들의 매수 포지션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알아봅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좀 책정된 순위인데요. 1위는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천만주 공매도 폭탄을 맞은 SK 하이닉스. 하지만 기관들 순매수세를 좀 유입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2위 셀트리온은 앞서 저희가 1부에서도 계속 좀 살펴드렸던 것처럼 오늘 셀트리온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좀 강세와 함께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들 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3위는 LG화학이 이름을 이렇게 올렸고요. 또 4위에는 SKIE 테크놀로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무려 기관들이 8거래 연속 순매수세를 조금 유입돼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SKIE 테크놀로지도 오늘 기관들 러브콜을 톡톡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5위는 아모레퍼시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 신제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이 관련주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기관들 코스피 쪽 상위 종목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관들 어떤 종목에 조금 매력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알테오젠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역시나 기관들 8거래 연속 순매수 행진을 좀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약 기술 수출 순항에 오늘 알테오젠까지도 좀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2위는 2차 전지 랠리 속에 LNF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셀트리온과 함께 좀 이름을 올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SM도 오늘 이름에 올렸고요. 또 컴투스는 신작 성과가 기대 이상이다라는 이런 이슈와 함께 컴투스 이렇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이 기관들이 주목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쪽에서 이 기관들 아모레퍼시픽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제품 효과를 좀 톡톡하게 보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도 나와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기관들 좀 주목하고 있는 이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동사는 화장품법에 근거해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사업 부문은 크게 화장품 사업 부분과 데일리 뷰티, 줄여서 DB 사업 부문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화장품 사업 부문은 설화수, 헤라, 아이오페, 마몽드 등 다양한 럭셔리 및 프리미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서요.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 수혜주로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리오프닝 수혜주 기계 감독해주고 있지만 뉴커머스 방문 판매라고 하죠. 이 방문 판매 카운셀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커머스 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21일자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후원 판매, 방문 판매 방식에 대한 방문 판매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 방문 판매업자 등이 개설, 운영하는 이제 방법이 또 된다에 따른 것인데요. 이에 따라 동사는 4월 중 카운셀러들이 온라인 판매를 하는 커스텀몰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이에 설화수, 헤라, 홀리주얼, 바이탈뷰티 등 주요 제품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2040 세대를 타깃으로 새로운 회원체계 기반의 디지털 사업 모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것을 선호하는 MZ세대 카운셀러 유입을 증가를 반영해 20대부터 40대 카운셀러를 육성하는 위한 뉴 아이콘 프로젝트도 기획한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현재는 약 250명의 카운셀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부산 해운대 복합문화공간에서 아모레 부산 팝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확실히 오프라인 사업에도 힘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사의 신제품 블루수분 선크림을 출시했다고 지난 4일 밝혔는데, 신제품은 강력한 자외 차단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피부 특성, 사용 형태에 따른 뷰티 루틴에 최적화된 제품으로 개발한 것으로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산 리오프닝 신제품 오프라인 사업 추진이 없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만큼 긍정적인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네, 이 방문 판매 형식으로 운영되었던 기존의 판매 형식을 현재 커머스몰 서비스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 커머스몰 서비스 시범 운영을 조금 하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조금 나와 있는 상황 속에 리오프닝 수혜주로도 좀 꼽히면서 신제품 효과까지 톡톡하게 보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 시점 개인 투자자분들 기관과 함께 동반으로 좀 매수세 이입해도 좋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매수를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을 위치고요. 목표가는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61선 돌파 후 종가 마감까지 해준다면 추가적인 강세가 예측 가능한데, 강세가 나온다면 전 고점인 45,150원 부근까지 강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화장품 관련주는 2차 전지라든지 로봇, AI 챗봇 이런 종목에 비해 수급 자체가 강하지만은 않은 만큼 목표가를 높게 형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항대로 형성되어 있는 41,2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부근인 37,700원, 이탈 시 손절. 네, 현재 분할 매수 관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현재 아모레퍼시픽 현재가는 13만 6천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목표가와 손절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지금 조금 이제 변경이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목표가 다시 한번 설정드리겠습니다. 지금 14만 1,2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3만 7,700원. 이탈 시 손절 권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 현재가 14만 원 선 이렇게 잡아주신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코스닥 시장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이 컴투스를 좀 담아내고 있는 배경에 조금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조금 있을까요? 동사는 먼저 이제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독일까지 현지 법인을 두고 전 세계 주요 국가의 컴투스 모바일 게임들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게 주 사업입니다.
동사는 대표작으로는 서머스워, 컴투스 프로야구, 낚시의 신, 스카이랜더스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있는데 최근 소환형 역할 게임 수행, RPG라고 하죠. RPG 게임인 클로니클이 글로벌 출시 25일 만에 매출 300억 원에 도달했다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시작한 크로니클 출시는 이제 일주일 만에 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며 흥행 성공을 예고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평균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지난 3일에는 누적 매출 300원을 넘었습니다. 당초 회사 측이 제시한 올해 매출 목표 1,000억 원의 3분의 1가량을 출시 한 달도 안 돼서 달성한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이죠. 이는 전년 동기 적자 탈출은 물론이고 동사의 글로벌 진출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전환됐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세도 굉장히 좋은데요. 앱마켓 상위권 진입 지역도 늘고 있고요. 그리고 PC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도 매출 상위 10위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특히 프랑스와 태국, 벨기에 등에서 선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국내 사업 부분에서는 배달앱 요기요와 함께 제휴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열리는 KBO를 기반으로 하는 컴투스의 대표 야구 게임 컴투스 프로야구 3종에서 동시 진행하며 각 게임에 주어진 미션을 통해 다양한 게임 아이템 및 요기요 앱 할인 쿠폰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KBO 리그가 시작된 시점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끌어올리려는 움직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주가 상승 흐름에 박차를 가양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동사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최근 SM 이슈로 인수전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해 이제 기대 이상 재무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SM 지분 4.2%를 약 674억 원에 매입했는데 매입 가격은 주당 약 6만 8천 원이고 당시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가 이제 향후 성장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문화 콘텐츠 관련 협력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를 단행했다고 합니다. 발빠른 투자까지 이러한 판단을 내렸던 동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며 또 이제 향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래도 게임사들은 이 신작 랠리를 좀 펼칠수록 좀 호재일 텐데요. 이 크로니클과 같은 신작이 출시 25일 만에 매출 100억 원을 좀 달성하면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조금 노리고 있는 컴투스 이렇게 살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도 기관과 함께 동시 매수세 동참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주 또 이제 게임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매수하시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요. 상단의 매물이 워낙 적어서 수급만 들어오면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82,000원 부근에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81,000원에 이제 매도하시는 걸 권유드리겠고요. 매수가, 현재가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위치라 현재가 매수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이제 컴투스가 이제 600억이 넘는 거래 대금과 함께 장중 최대 9%가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난 2월 16일 정고점이 75,800원까지 이제 돌파한 상황인데, 그렇다라는 것은 어제 강세 이후 조정이 나오더라도 75,800원 부근은 지지받아줄 확률이 크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 순간적인 투매로 인한 약세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으로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넉넉 잡아 어제의 시가인 72,800원 이탈 시 손절 권유 드리겠고요. 해지 전략으로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분할 매수 관점 좀 잡아주셨고 현재가로 좀 매수를 하셨다가 목표가 81,000원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72,8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ISIC 한규현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